나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질 위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걸 해서 실제로 선진국답게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은 국가가 보내준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99%를 깎아버렸어. 야,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저 예산이 우리가 그 무상급식 할 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을 반반씩 내거든요. 그럼 만약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안 내면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 못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99% 깎아버렸어요. 9,439억 원을 53억 원으로 축소를 해버렸어요.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99% 깎았다는 얘기는 그냥 예산 제로 만들고 그럼 앞으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다 본인이 부담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건 깎았다라기보다 그냥 없앤 거죠. 근데 예산을. 우리나라 무상급식이 대부분 좀 친환경 급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야, 한국은 이렇게 학생들이 밥을 먹나?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의회에서 폐기했다는 학생 인권조례 있죠. 인권조례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체벌 금지는 정말 소수,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있잖아요.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 난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우리 고등학교 때 집이 못 살면요. 반찬을 맛있는 걸 못 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반찬에 이제 김치볶음 정도 해가면 애들이 막 계란말이에 소고기 장조림에 해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의 취지가 뭐냐. 한참 크는 나이에 잘 먹어야 된다.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자식들 먹이는 건 똑같이 하자. 그렇죠.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고교 무상급식 99.4% 삭감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거잖아. 저 돈 말고 윤석열이네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얘네들 지금 뭐 이런 돈들 넘어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석 기간에도 보니까 병의원들하고 약국한테 병의원은 하루 문 열면 100만 원. 약국은 50만 원씩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무계획하게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뭐 약국 같은 경우는 계속 문을 열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연휴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 지자체 돈을 낭비하고 있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아니 9,439억 원으로 운영되던 것을 53억 원으로 축소하면 53억 원으로 무엇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니, 그러니까 53억 원은 예. 그 전년도에 정산분 남은 것이 반영된 거고요. 그걸 뭘 할 거냐. 사실 그걸로. 100% 깎은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요. 편성을 안 한 거죠. 아예 난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선언한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노래 부르는 재정 건정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그 읽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국난방공사 임직원들 대상으로 동시 온라인 강연을 했는데 내용이 돈은 세컨드한테만 써라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강연을 35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한국난방공사 임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돈은 아깝지 않고 국민들 대상으로 그 청소년들 어린아이 대상으로 그 교육 관련된 예산을 깎는 거는 정말 완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질 정부예요. 검찰 특활비하고 뭔가 거래를 하려고 이걸 깎은 건가요? 뭐 그런 의심도 드네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저거 보시면 2019년 2학기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일몰이 됐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해버리면 전부 교육청이 부담하거나. 개인 부담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요. 제 주장은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돼야 선진국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지 않습니까? 대출받고 빚 내고. 근데 진짜 유럽의 선진국들은 웬만한 학교들은 대부분 대학교 무상입니다. 대학교까지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보내줘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중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인 거잖아요. 후진국이야? 님이 하나 더.
문재인 정부 때보다 14배 늘었다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난 저 윤석열이가 저번에 작년엔가 뭐 저 부정부패 카르텔 시민단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저 인간 그러니까 무능한데 엄청 부패한 정권이에요. 그렇잖아. 대통령 마누라가 명품백 받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정권에서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 윤석열이가 그때 했던 말이 저거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전면 감사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뭐 무슨 카르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각종 부정 비리 원상 확인. 1조 원대 사업에서 뭐 몇 건 비리 확인.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급증 어쩌고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윤석열이가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카르텔이란 말이었어요. 시민단체와 부정부패 카르텔. 근데 그때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어. 전체 금액 중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전체로.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14배요? 와. 아니 윗대가리부터 저러고 있으니 이게 깨끗해질 리가 있습니까? 거참. 아니 뭐 대통령실 방탄유리를 4-5배 부풀려 가지고 그냥 돈을 지급했다니. 이거 공사업자들 사이에 유명한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빙산의 아주 빙산의 일각이겠죠. 지금 이제 뭐 밝혀진 게 그 정도고 수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윤석열이 무능한 데다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 밑에 돈밖에 모르는 정말 돈벌레 같은 것들이 열심히 이번이 기회다라고 해서 열심히 뜯어먹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뭐 깨끗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냥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놈 하나, 사악한 놈 하나 둘이 다 해먹고 있는 거야. 무능한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권력의 콩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또 지금 뭐 뉴스토마토가 뭐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던 여러 건들이 있을 테니까. 김영선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되게 많을 거고 과연 그때 국회의원 선거만 그랬겠습니까?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장인데 더 많이 그랬겠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공천받았어요. 광역단체장도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공천받았습니다. 그 남을 욕하지 말던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세 5천만 원 딸내미한테 송금한 거 갖고 수사하잖아요. 야, 뭐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정권이 다 있냐고. 그 5천만 원을 갖다 이번에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김건희가 셀프로 밥상에 기어 올라가는 바람에 조용해졌죠. 그냥 추석 밥상에 올라가서 템버린 쳐버렸지. 이게 뭐야 이게. 마포대교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 고전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걸 뒤집어 씌웠어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래서 진보가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고 정권 교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체는 난 대통령으로서 가치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귀태죠. 네. 귀태. 그렇습니다. 그 진짜 나 이해가 안 돼요. 이 무능함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자란 아이 하나를 놓고 주위에서 간교한 애들이 모여도 부인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뜯어먹고 있는 느낌. 근데 자기 본인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느낌. 탄핵당하기 싫으니까 명절에 군부대 가고 경찰서 가고 무슨 119 가고 저기 어린이 병원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됩니까? 벼락치기도 아니잖아. 시험 도중에 시험 보는 중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잖아요. 그래놓고 체코 원전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걸 미리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팩트 체크 해드렸잖아요. 한국에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우리가 돈 다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고 선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대부분 돈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지적 재산권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이 가져가요. 근데 이명박하고 윤석열이 똑같아요.
그때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한 거랑 지금 체코에 수출한 거랑 구조가 똑같아. 그 당시 이명박이가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엄청 혜택을 주고 우리가 막 대출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수주하게 만들어요. 군대까지 가 있잖아요 어. 지금. 그때 이명 계약이 바로 파병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상금 5억 원짜리 상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원전을 수출한 다음에 한국 기업은 얻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실제로 리베이트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이 받은 거예요. 아, 김건희가 따라간 이유를 이제 또 알 것도 같다. 그 장면 확인해야지. 뭔가 리베이트를 따로 만든다고 봐야지. 저는 지난번에 왜 윤석열 지지율 떨어졌을 때 갑자기 액트지오 타령하면서 대한민국을 산유국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왜 체코를 굳이 저렇게 꾸역꾸역 가려고 했는지 V1이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V2가 가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도 윤석열 머릿속은 갔다 오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 출국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하가 뭐 관광지로 유명하긴 하죠. 좋으면 또 한 번 갈 수 있다니까요. 예. 자, 여기까지. 자, 푸른 하늘님. 푸나 좀 말 좀 줄였으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그게 아니라요. 아 지금 발동 걸렸는데. 그게 아니라 패널들은 내 방송 의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고요. 이 방송 준비는 제가 하는 거라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건 제 개인 방송입니다. 내가 말을 줄여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맞습니다. 말을 줄이면 그냥 무능한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방송 왜 들으시는지. 아니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방언 터지면 저 고소고발 너무 많이 당합니다. 푸나님이 많이 좀 케어해주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 나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분량 많아지면 큰일 나요. 그냥 저분은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쓰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폭력적이라는 걸 몰라. 내가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제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왜 김어준 총수가 말이 많은 줄 알아요? 나는 보이던데. 내가 운영자니까 보이던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안 가고 있는 그쵸, 거예요. 예. 계속 끌어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아니 저희 가족들 중에 푸나님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싫은데 그냥 푸나님이 그냥 대신 이렇게 그냥 아이,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 얘기 나온 김에. 어쨌거나 하고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 지금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털어야 돼. 맞아요. 그래 내가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마무리하자 하는데 패널들이 눈치 없이 또 멘트가 길어져요. 그럼 어떨 때는 의제를 못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걸 악플을 달더라고 사람들이 못돼서 그래. 아니, 나는 이렇게 2시간 동안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방송 처음 봤어. 나는 칼처럼 하잖아. 솔직히 이거 진짜 꽉 차 있거든요. 자료나 도대체 이런 것들이. 김지호님은 어떤 방송 나가시는 거예요? 방송 한번 봐야겠네요. 몰라 이거 안 봐. 보지도 않고 되잖아. 아니 생각은 이제 팩트 체크 디테일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꽉 차 있어 2시간.